일요일 이른 아침, 클루너 거래소의 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덥고 환한 날이다. 들판에 군데군데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길을 따라 푸릇한 빛이 갑자기 일렁인다. 우리는 아빠가 45 카드 게임에서 빨간 쇼트 남수를 잃었던 실레일리 마을을 통과하고 그걸 딴 사람이 곧장 소를 팔아치웠던 카누 시장을 지난다. 아빠는 조수석에 모자를 내던지더니 차장을 내고 담배를 피운다. 나는 따은 머리를 풀고 뒷좌석에 누워 뒷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 군데군데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고 분필을 칠한 듯한 구름이 떠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얼기설기 지나는 전선에 긁힌 듯한 나무들과 하늘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이따금 작은 갈색 새떼가 전속력으로 날아가며 사라진다. 킨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 집은 어떨까 궁금하다. 키 큰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갓 짜서 아직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프라이팬에 팬케이크 반죽을 부으며 한 장 더 먹고 싶은지 묻는 장면도 그려진다. 엄마가 가끔 기분이 좋을 때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남편도 키가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저씨는 나를 트랙터에 태우고 시내로 가서 레드 레모네이드와 감자칩을 사주겠지. 아니면 나더러 헛간을 청소하고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돼지풀과 소루쟁이를 뽑으라고 시킬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걸 보고 나는 50펜스 동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손수건일 거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농장 가옥일까 아니면 새로 지은 단층집일까? 화장실은 밖에 있을까 아니면 변기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는 실내 화장실이가 궁금하다. 나는 캄캄한 침실에서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누워 아침이 오면 두 번 다시 꺼내지 않을 이야기를 나누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시간이 한참 지난 듯 하더니 차가 속도를 늦춰 좁고 포장된 진로에 들어서고 바퀴가 캐틀 그리드를 밟자 전율이 인다. 양옆으로 두꺼운 관목이 네모나게 손질되어 있다. 진입로 끝에 길쭉하고 하얀 집과 가지가 땅에 끌리는 나무들이 있다. 아빠, 내가 말한다. 나무 좀 봐요. 나무가 뭐? 아픈가 봐요. 내가 말한다. 수양버들이잖아. 아빠가 목을 가다듬는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길쭉하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우리 도착을 비춘다. 뒷자리에 앉은 내 모습은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집시아이처럼 지저분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아빠는 그냥 우리 아빠 같다. 나무 그림자가 져서 털이 얼룩덜룩해 보이고 목줄을 하지 않은 커다란 개가 건성으로 사납게 몇 번 짖더니 계단에 앉아서 문간을 돌아본다. 어떤 남자가 나와 서 있다. 언니들이 가끔 그리는 남자들처럼 어깨가 떡 벌어졌지만 눈썹이 하얀 게 머리카락과 똑같다. 키가 크고 팔이 긴 외갓집 사람들과 전혀 닮지 않아서 우리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댄, 아저씨가 몸에 뻣뻣하게 힘을 준다. 잘 지내나? 존, 아빠가 말한다. 두 사람은 가만히 서서 잠시 마당을 바라보더니 비 이야기를 한다. 비가 너무 적게 왔다. 밭에 비가 좀 내려야 한다. 킬머크리지 신부님이 오늘 아침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런 여름은 처음이다. 잠시 대화가 끊긴 사이에 아빠가 침을 뱉고 대화는 다시 소위 가격 유력경제 공동체 남아도는 버터, 소득액과 석회 가격을 흘러간다. 나에게도 익숙한 모습이다.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 장화 뒤꿈치로 잔디를 뜯고 차를 몰고 가기 전에 지붕을 철썩 때리고 침을 뱉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기를 좋아한다. 신경 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말이다.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남자들에겐 눈길도 주지 않는다. 키는 우리 엄마보다 크고 머리카락은 엄마랑 똑같은 까만색이지만 헬멧처럼 짧게 잘랐다. 날련 블라우스와 갈색 플레어 바지 차림이다.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나를 밖으로 꺼내서 입을 맞춘다. 입맞춤을 받은 내 얼굴이 아주머니의 얼굴과 맞닿은 채 뜨거워진다. 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유아차에 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대답을 기대하며 물러선다. 유아차는 부서졌어요. 어쩌다가 남동생이 손수처럼 밀고 다니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 엄지를 핥더니 내 얼굴에 붉은 무언가를 닦아준다. 엄마의 엄지보다 부드러운 손가락이 뭔지 모를 것 말끔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든다. 아주머니가 내 옷을 보자 나도 아주머니 눈을 통해서 내 얇은 면, 원피스와 먼지투성이 샌들을 본다.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흐른다. 묘하게 무르익은 산들바람이 마당을 가로지른다. 들어가자 아가. 아주머니가 나를 안으로 이끈다.
복도로 들어가자 잠시 깜깜해진다. 내가 머뭇거리자 아주머니도 같이 머뭇거린다. 후끈거리는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나에게 앉으라고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다. 빵을 굽는 냄새 외에도 소독약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살짝 난다. 아주머니가 오븐에서 루바브 타르타를 꺼내 식힌 망에 얹는다. 얇은 페이스트리는 시럽이 부글거릴 정도로 뜨겁고 바삭하게 구워졌다. 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지만 부엌은 뜨겁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길쭉한 물잔에 꽂힌 길쭉한 프랑스 국화는 물잔만큼이나 고요하다.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다. 그래,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니? 복권을 샀는데 10파운드에 당첨됐어요. 설마 진짜예요. 내가 말한다. 그래서 다 같이 젤리랑 아이스크림 사 먹고 엄마는 자전거 튜브랑 수리도구를 새로 샀어요. 크게 한턱 썼구나. 맞아요. 내가 말한다. 오늘 아침 내 두피에 닿았던 쇠빗살, 머리를 촘촘하게 닿았던 엄마의 손힘, 내 등에 단단하게 닿았던 아기를 품은 엄마의 배가 다시 느껴진다. 나는 엄마가 여행 가방에 싸준 깨끗한 팬티와 편지를 떠올리고 엄마가 뭐라고 썼을까 생각한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다. 얼마 동안 맡아달라고 하지. 원하는 만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면 돼. 아빠가 말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말해. 어차피 늘 그러잖아. 아주머니가 에나멜 주전자에 우유를 채운다. 엄마가 아주 바쁘시겠구나. 일꾼들이 풀을 베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건초가 아직도 다 안 됐어. 아주머니가 말한다. 좀 늦은 거 아니니? 남자들이 마당에서 들어오자 잠시 어둑해졌다가 두 사람이 자리에 앉으니 다시 밝아진다. 에드나, 아빠가 의자를 빼며 말한다. 댄, 아주머니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말한다. 푹푹 찌네요. 정말 덥지? 아주머니가 돌아서서 주전자를 지켜보며 기다린다. 밭에 비가 조금만 와도 좋을 텐데 말이에요. 곧 충분히 오겠지. 아주머니는 그림이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벽을 바라보지만 그림 같은 건 없고 시계바늘 2개와 큼직한 황동추가 흔들리는 커다란 마호가니 시계뿐이다. 그래도 올해 건초는 참 잘 됐잖아요. 이렇게 잘 된 건 또 처음 봐요. 아빠가 말한다. 건초 넣어두는 다락이 가득 찼어요. 던져 넣다가 석가래에 붙이는 바람에 머리가 쪼개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아빠가 왜 건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한다. 아빠는 진짜 그러면 좋겠다 싶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누가 사슬톱을 켜는지 크고 무서운 말벌이 멀찍이서 웅웅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난다. 나도 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가 나를 여기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내가 아는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이제 나는 평소에 나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로 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이며 김을 피어 올리자 철제 뚜껑이 딸깍거린다. 창틀에서 까만색과 흰색이 섞인 고양이가 얼핏 움직인다. 딱딱하고 깨끗한 바닥 타일 위로 길게 뻗은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내 의자에 닿을락말락한다. 킨셀라 아저씨가 자리에 일어나 찬장에서 접시를 여러 장 꺼내더니 서랍을 열고 포크와 나이프, 찻숟가락을 꺼낸다. 그런 다음 비트 피클 병의 뚜껑을 열고 작은 서빙 포크로 꺼내 접시에 담고서 샌드위치 스프레드와 샐러드 크림을 꺼낸다. 아빠가 유심히 지켜본다. 잘게 썬 토마토와 양파가 큰 그릇에 담겨있고 신선한 빵 한 덩이와 붉은 체더 치즈도 있다. 메리는 어떻게 지내? 아주머니가 말한다. 메리요? 애 낳을 때가 다 됐어요. 아빠가 만족스럽게 뒤로 기대어 앉는다. 막내는 잘 크고 있지? 예, 아빠가 말한다. 애들 먹이는 게 골치예요. 애들이 식성은 제일 좋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아, 우리도 한창 클 때는 많이 먹었지. 아주머니는 아빠가 꼭 알아야 한다는 듯이 말한다. 먹기야 많이 먹겠지만 대신 일을 시키세요. 킨셀라 아저씨가 고개를 흔든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가 말한다. 에드나이 집안일이나 좀 도우면 돼. 애는 기꺼이 맡을게. 아주머니가 거든다. 얼마든지 괜찮아. 먹을 건 엄청나게 축낼 겁니다. 아빠가 말한다. 하지만 12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식탁 앞에 앉자 아빠가 비트 피클로 손을 뻗어서 서빙 포크 대신 자기 포크로 접시에 담는다. 비트가 분홍색 햄을 물들이더니 빨갛게 번진다. 찻잔이 채워진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놓인 것을 자를 때를 빼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적이 흐른다. 잠시 후 타르타를 자른다. 뜨거운 페이스트리 위로 크림을 붙자 웅덩이처럼 보인다. 이제 아빠는 나도 데려다 주었고 배도 채웠으니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한 대 피우고 그만 가고 싶은 것이다.
늘 똑같다. 아빠는 어디에서든 뭘 먹고 나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엄마와는 다르다. 엄마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빠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 엄마는 할 일이 산더미다. 우리들 버터 만들기, 저녁 식사, 씻기고 깨워서 성당이나 학교에 갈 채비시키기, 송아지 이유식 먹이기, 밭을 갈고 일꾼 부리기, 돈 아껴 쓰기, 알람 맞추기. 하지만 이 집은 다르다. 여기에는 여유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 어쩌면 여윳돈도 있을지 모른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아빠가 말한다. 뭘 그렇게 서둘러?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감자에 약도 쳐야 되고. 이맘때는 마른 병이 안 퍼지잖아. 아주머니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칼을 들고 뒷문으로 나간다. 나도 같이 가서 아주머니가 뭘 자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흙을 털어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주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 두 남자 사이에서 정적 같은 것이 기어오르더니 점점 커진다. 이거 메리 갖다 줘.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한다. 웬일이지 올해는 루바브가 넘쳐나네. 아빠가 아주머니에게서 루바브를 받지만 악이라도 아는 것처럼 어색하다. 루바브 한 줄기가 툭 떨어지더니 또 한 줄기가 떨어진다. 아빠는 아주머니가 루바브를 주워 건네주기를 기다린다. 아주머니는 아빠가 죽기를 기다린다. 둘 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결국 허리를 숙여 루바브를 줍는 사람은 킨셀라 아저씨다. 자 여기 아저씨가 말한다. 마당으로 나가자 아빠가 루바브를 뒷좌석에 던져놓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건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아빠가 말한다. 애가 말썽을 안 피워야 할 텐데요. 그런 다음 나를 본다.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너. 나는 아빠가 후진시킨 차로 진입로로 나간 다음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바퀴가 캐틀 그릴을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어를 바꾸는 소리, 우리가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들린다. 아빠는 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났을까? 마당을 가로지는 묘하게 무르익은 바람이 이제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크고 하얀 구름이 헛간을 넘어 다가온다. 뭐 불편한 거 없니 얘야? 아주머니가 묻는다. 나는 샌들 속이 지저분한 발을 내려다본다. 킨셀라 아저씨가 다가선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우린 괜찮아. 세상에 아빠가 내 짐도 안 내려주고 가버렸구나.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휴 정말 덜렁거리는 사람이라니까. 다 잊어버리는군.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금방 옷을 가려입혀주마. 하지만 12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를 흉내내며 말한다. 두 사람이 깔깔 웃더니 뚝 멈춘다.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주머니가 무슨 말이든 하기를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아주머니는 그러는 대신 식탁을 치운 다음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더니 햇빛을 받으며 창가에 서서 수돗물을 들고 칼날을 씻는다.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보면서 칼을 깨끗하게 닦고 치운다. 자 얘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목욕할 시간이 지난 것 같구나.